신호가 한 신경세포에서 더 많은 신경세포로 이렇게 한 신경세포에서 온 신호가 터미널이 여기 있는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두 개의 신경세포로 신호가 전달되면 이 두 개의 신경세포에 전해진 신호는 다시 또 두 개 이런 식으로 점점 한 개의 신경세포에서 시작된 신호가 시납틱 트랜스미션이 일어날 때마다 더 많은 신경세포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아마 이 각각 다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신경세포, 한 개의 신경세포에서의 흥분이 많은 타겟셀에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점점 더 많은 신경세포를 동원시키는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발사.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크 시그널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한 개의 신경세포만 흥분된 신호가 여러 개의 타겟셀을 흥분시키니까 그걸 한 개는 위크 시그널이라고 했고 많은 숫자를 강한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경우는 보통은 우리 피라미달 셀 이제 그 모토콜텍스에서 스켈레탈 머슬에 신호를 보낼 때는 이런 한 개의 신경세포에서 시작된 신호가 아주 마지막에는 여러 개의 많은 수의 신경세포를 동원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개의 신경세포가 만 개의 스켈레탈 머슬 파이버를 동원하는 그런 식으로 신호가 발산 과정을 거치면 신호를 이렇게 많은 세포에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 이건 이제 모터 시스템인 경우에 그렇고 여기 또 다른 다이버전스한 타입은 이제 여러분들이 센서리 시스템에서 있는 경우인데 스파이널 코드에서 도살 컬럼으로 들어가는 경우 여러분들이 아마 해부에서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들어가면 그 신호는 그 포스트레 메달라의 뉴클리어스에서 이제 시납틱 체인지를 한 다음에 이게 탈라머스로 가서 콜텍스로 가는데 그 다른 한 경로는 세레벨룸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또 이게 한 개의 트랙이 두 개의 패스웨이로 나뉘어서 가니까 다이버전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실제로 센서리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 개의 소스에서 온 신호가 한 개의 신경세포에 신호가 모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신경세포는 한 개인데 그 한 개의 액선 터미널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작은 한 개의 터미널이면 도저히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 없는데 여러 개의 터미널로 똑같은 신호가 가면 이제 이 신경세포를 흥분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방식도 있고 그게 아니고 아예 신경세포의 숫자가 이렇게 소스가 여러 개여서 이 세포를 타겟셀을 흥분시킬 수도 있어요. 요 여러 개의 신경세포에서 오는 신호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스파이널 코드에 인터뉴런이 있는데 우리가 말초에서 온 신호가 스파이널 코드에 들어가서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포스테리어 혼셀에 시납스를 해서 이제 중추로 그게 페인 센스든지 뭐든지 터치 센스든지 그 신호를 중추로 보냈는데 그 신호는 다 뭐냐면 인터뉴론이라는 뉴런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어요. 그 신호가 무조건 중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는 신호는 인터뉴런이 다 중간에 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신호, 진짜 의미 있는 신호인지를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인터뉴런이 많은 여러 곳에서 신호를 받아. 예? 콜텍스에서도 받고, 아니면 다른 브레인 리전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의 딴 레벨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받으면 인터뉴런은 뭐예요? 인터뉴런은 그 터미널에서 이니미트리 뉴로 트랜스미터가 나오는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중추에서
중추에서 피라미달 셀에서 이 스켈리탈 머슬을 수축하려고 안테리오 모터 뉴런에 흥분을 보내면 스켈리탈 머슬을 흥분시키는 거, 수축시키는 건데 얘가 이 이니비토리 임펄스를 여기에 탁 주면 얘가 수축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스켈리탈 머슬의 수축 상태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뉴로날 풀 레벨마다 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는 이런 다이버전스 아니면 컨버전스가 그런데 이용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레시프로칼 이니비션이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계가 액티베이션 되면 부교감신경계는 항상 억제돼요. 우리 몸은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레시프로칼 이니비션이라고 불러요. 그 레시프로칼 이니비션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인풋 파이버를 통해서 흥분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 파이버는 원래 메인 시납스라고 있는 1번 신경세포를 흥분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흥분을 시키는데 이걸 교감신경계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흥분이 일어나게 하고 대신에 바로 옆에 있는 신경세포 인터뉴런에 이 브랜치를 하나 내서 이 인터뉴런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뉴런에서는 뭐예요?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오니까 이 3번 뉴런을 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교감신경 세포하고 이렇게 인터뉴런이 연결되어 있으면 부교감신경은 억제되고 교감신경계는 흥분시켜서 이 교감신경계의 흥분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몸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스켈리탈 머슬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머슬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가 이제 중추로 올라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뉴로트랜스미터가 되게 뉴로트랜스미터가 오랜 긴 시간 작용하는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오면 짧은 신호가 처음에는 짧은 신호로 출발했지만 그다음 신경세포에서는 긴 신호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호가 릴레이 되는 과정에. 그리고 뉴로트랜스미터가 그렇게 하는 경우 있고 이 서킷이 여기 비러버레터리 서킷이라는 이 서킷 피드백 서킷이 만들어져서 원래는 이게 한 1, 2ms 통해서 그냥 아무런 뭐도 없으면 그냥 그 다음도 1, 2ms 동안 포텐셜이 유지되는 신호로 그냥 전달되고 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사이드 브랜치, 코라테럴 브랜치가 나와서 자기 자신을 다시 흥분시키면 그 시간 동안 연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우리 몸에 신경계가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 여기에는 더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한 방식. 더 많은 파이버들이 동원되고 더 많은 이 인터뉴런이 중간에 개발돼서 되게 오래 지속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로 온 신호는 2ms로 이렇게 짧게 작용하지만 그 다음에는 되게 길게 신호를 오랫동안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신경세포에 따라서는 스스로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액션 포텐셜을 발생시키는 세포도 있다. 우리 심장에 있는 하트 머슬처럼, 하트 셀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하고 폰스에 있는 메덜라하고 폰스에 있는 레스피레토리 호흡 중추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고 내쉬려고 하는 걸 계속 의식해서 숨을 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 메덜라하고 폰스의 레스피레토리 센터가 숨을 들이마시면 반드시 내쉬게 하고 우리는 임펄스를 계속 호흡근에 보내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제너럴 센서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소마토 센서리 시스템 중에 분별 촉각, 위치 감각, 진동 감각에 대해서 하겠어요. 터치 센스 중에 분별 촉각, 여기서 이제 감각은 내가 이미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 그 감각의 종류는 여기 이런 종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감각은 리셉터를 통해서 아프런트 파이버의 그 액션 포텐셜이 전해지면, 그거는 페리페럴 러브, 여기까지는 페리페럴 러브니까 이제 스파이널 코드나 아니면 브레인 스템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납스를 하게 돼요. 여기부터는 이제 빨간 거는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여기서 시납스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신호는 이제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거 다 배우셨죠? 네? 반대쪽 루트를 타고 트랙을 타고 올라가서 달람스에 올라간 거는 이제 콜텍스로 가서 그 신호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촉각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촉각은 이제 피부하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조직에 있는 리셉터가 신호를 감지하는 거, 우리 몸에 가해진 신호를. 그래서 그걸 더 세분을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터치라고 해서 분별 촉각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촉각이 그러니까 외부의 물체가 우리 몸에 정확히 어디에 닿는지, 얼마나 크기로 닿는지를 감지하는 게, 그걸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터치라고 불러요. 분별 촉각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몸에 닿는지 안 닿는지만, 그걸 우리가 크루즈 터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터치하고 그다음에 프레셔, 바이브레이션하고 포지션 센스,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 신호는 어떻게 중추로 올라가는지, 이걸 아마 해부에서 다 했을 텐데, 먼저 촉각 수용기를 먼저 보겠어요. 아까 쭉 나왔던 건데, 촉각 수용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기 프리 너브 엔딩. 그래서 이거는 우리 촉각하고 그 프레셔를 재는 건데, 아무데나 우리 모든 곳에 있어요, 우리 몸에. 예? 그 다음에 마이스너스 코퍼스클은 이게 가장 민감한 우리 몸의 촉각을 감지하는 리셉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물체에 아주 낮은 빈도의 바이브레이션이 작용할 때 우리 몸에 그걸 감지하는 리셉터인데, 주로 이제 가장 많은 데는 핑거팁, 손끝이나 입술에 많고, 그 위치는, 피부에서 위치는 에피더미스, 그러니까 이 털이 없는 에피더미스 바로 아래, 여기 보면 여기 피부를 우리가 두 축으로 나눈다고요. 에피더미스하고 더미스를 나눈다고. 혹시 이거 아직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 마이스너스 코퍼스클은 이 에피더미스 바로 밑에 리셉터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물체가 우리 몸에 닿으면 그 어떤 움직임으로 닿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빈도로 이렇게 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리셉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댑테이션 되게 빠른 그런 리셉터예요. 그 모양은 여기에 공을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긴 것처럼 그 에롱게이트된 캡슐이 모양을, 이 캡슐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의 너브 엔딩이 그 리셉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켈스 디스크라는 거는 아까는 에피더미스 바로 밑에 있었는데, 머켈스 디스크는 에피더미스의 가장 아래쪽. 여기 이거는 에피더미스예요. 네? 피부가 이렇게 에피더미스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굴곡이 있으니까, 그 에피더미스의 가장 아래에 그 리셉터가 있고,
이 리셉터의 모양은 이 터미널이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익스펜드 팁 형태의 리셉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터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그 지속된 터치 감각을 감지하는 리셉터.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이스너스코프스크하고 다르게 일부 천천히 어댑테이션이 천천히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베이살 에피더미스에 있는데 그 리셉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머켈스 디스크인데 한 개인데 머켈스 디스크가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 이고돔 리셉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헤어 폴리클도 여기에 이 에피더미스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거는 되게 우리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움직임을 되게 센시티브하게 감지하는 리셉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헤어 폴리클이 이렇게 헤어가 이렇게 무슨 물체에서 물체가 헤어에 딱 닿으면 그때 그 헤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밑에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돼서 이제 신호를 감지하는 리셉터. 대신에 되게 빠르게 어댑테이션이 되는. 그 루피니하고 파치니아 코퍼스클은 그보다 더 밑에 더미스나 아니면 서브큐테니어스 티슈에 더 깊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되게 무거운, 그다음에 되게 오래 지속되는 터치나 프레셔 이런 것들을 감지한다고 그러고, 그 어댑테이션도 되게 느린 리셉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인트 캡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파치니안 코퍼스클은 이제 바이브레이션인데 되게 빠른 변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그 자극을 감지하는 리셉터고, 이미 얘기한 것처럼 대단히 빠른 어댑테이션을 일으키는 그 리셉터예요. 스킨 밑이나 아니면 파시아 깊은 곳에 있는 리셉터가 그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지금까지 이런 리셉터들은 과거에는 그런 리셉터만 있었는데, 그럼 진짜 그런 리셉터의 몰레큘러 스트럭처가 뭔지를 최근에 한 거의 2000년 이쯤에 이제 그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면 그런 리셉터들이 아까 프린 어블 엔딩도 그렇고 그런 리셉터들이 지금 다 트립 채널이다. 트랜지언트 리셉터 포텐셜을 유발시키는 그게 무슨 자극이든지 간에 자극이 가해지면 트랜지언트하게 리셉터 포텐셜을 유발시키는 캐다이언은 그 소듐 아이온을 세포 안으로 주로 들어가게 해서 그 포텐셜, 리셉터 포텐셜을 유발시키는 트립 채널이라는 게 지금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립 채널은 이제 우리가 메케니컬 스티뮬러스가 가해지면 그게 콜라겐이나 아니면 사이토스켈레톤 컴포넌트에 이게 작용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이온 채널에 그게 영향을 줘서 채널이 열리는 것이다. 아니면 그 메케니컬 스티뮬러스가 가해지면 그 멤브레인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이런 트립 채널이 박혀 있으니까 바이레이어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그게 채널에 영향을 받아서 채널이 열려서 그렇다. 지금 그렇게 그 정도까지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어요. 하여간에 그런 모든 신호가 그 촉각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이스너스 코퍼스클이나 머켈스 디스크, 헤어 폴리클 리셉터, 루피니 엔딩, 파치니안 코퍼스클, 이거는 다 그 분별 촉각에 동원되는 리셉터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A 베타 너브 5, 아까 거기 표에서 내가 보여주셨던 A 베타 너브 5를 통해서 신호가 이제 그 전달이 돼서 스파이널 코드나 아니면 브레인스템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프리 너브 엔딩인 경우에는 A 델타 5,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느린 신호는 마찬가지로 프리 너브 엔딩인데 C5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은
발브레이션 아까 발브레이션은 진동을 감지하는 거니까 되게 이 어댑테이션 되게 잘 일어나는 그 것들이 주로 이제 감지하는데 모든 텍타일 리셉터 그 촉각 수용기가 다 관여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그 프리퀀시가 빠른 신호들 300에서 800 사이클 초당 그런 것들은 주로 파친양 코퍼스클이 감지를 하고 그보다 좀 낮은 것들은 이 마이서너스 코퍼스클 그보다 더 낮은 것들은 따라 아까 배운 그런 리셉터들이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파이버는 A 베타고 그 다음에 이 촉각 신호 중에 이제 우리가 간지럼하고 이치 센세이션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을 텐데 이치나 이 티클, 이 간지럼 신호는 우리가 이제 그 신호가 우리 이제 이 간지럼은 이제 사실은 사람을 이제 그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는데 간지럼 주면 보통 웃잖아요. 예?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런 나중에 그 신호가 그런 간지럼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게 중추로 전달되는 과정에 우리를 웃게 하는 예? 그런 모터 시스템을 이제 액티베이션 시켜서 웃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 가려움은 되게 기분 나쁜 그 느낌의 경험을 이제 우리가 갖는 건데 뭐냐면 이 가려움을 느끼기만 하면 사람은 그 부위를 긁으려고 하고 긁고 리플렉스로 반사적으로 긁고 긁으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가려움이라고 해요. 네? 이제 만약에 통증이 생기면 통증은 거기 그 부위를 이렇게 그 부위에서 빨리 이렇게 회피하려고 그 부위를 이제 피하려고 그러지만 이 위치는 그 부위를 긁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치 센세이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치 센세이션은 하여간에 그 사람한테 어텐션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그 이치 센세이션을 유발시키는 그게 뭐 무슨 벌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단 벌레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그 스트럭처가 그 부위에 그 조직 변화가 생겨서 이치 센세이션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제거하게 하는 리스폰스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리셉터는 보통 이 매우 빠르게 어댑테이션 시키는 프리너브 엔딩 리셉터가 있다고 그러고 스킨의 가장 표층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C5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다음에 위치 감각은 이제 우리가 포지션 센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도 얘기해요. 고유 감각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위치, 우리 몸의 각 파트에 우리 몸의 각 부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을 감지하는 이게 위치 감각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배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각도,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게 이 포지션 센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이제 그 리셉터들은 여기 나중에 이것들은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나중에 이 조직에서 배웠나요? 머슬 스핀들 이런 거 배웠어요? 응? 그럼 이 머슬 스핀들의 이제 뉴클리어 백 파이버나 뉴클리어 체인 파이버들인데 이게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나중에 생리에서 또 이제 모터 시스템 할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네?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하여간에 그런 것들, 이 머슬의 수축 상태, 조인트의 이 각도 이런 것들을 이 머슬 스핀들에서 감지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냐면 머슬하고 연결되어 있는 골지 텐던 올간에서 텐던에는 얼만큼의 텐전이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하는. 네? 감지하고 먼저 이제 아까 루피닛 소체하고 파치니안 코퍼스쿨도 이 조인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
포지션 센스의 신호를 여기서도 일부 감지를 해서 이게 그 신호를 중추로 보내서 우리 몸이 어떤 자세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각도로 어떻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지된 신호는 이제 말초에서 처음으로 이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스파이널 코드 들어가는 거는 해부에서 다 했으니까 이거 내가 자세히 하지는 않겠어요. 네? 레디알 루트로 들어가고 이런 디스크리미나티 터치에 관계된 포지션 센스 바이브레이션에 관계된 거는 A 알파, A 베타 파이버에 의해서 그 신호가 감지돼서 스파이널 코드에 그 도살 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살 혼보다 더 미디얼 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컬럼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시납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안 하고 이 파이버가 포스테리어 메달라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 파이버는 다 페리프럴 러브 파이버예요. 중추 신경의 일부가 아니고 메달라까지 갈 때는 일부는 물론 거기다 이제 콜라테럴 브랜치를 내서 이 도살 혼에 신경세포 시납스를 하긴 하지만 주로 대부분의 신호는 동측으로 그냥 스파이널 코드의 포스테리어 컬럼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납스를 할 때까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런 말초에서 리셉터에서 감지전 신호가 말초 센소리 너버 파이버에서 그 특정한 부위의 신호를 감지해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로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셉티브 필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한 개 신경세포 한 개야. 그 신경세포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는 너브 파이버, 굵은 너브 파이버가 아니고 그 굵은 너브 파이버 속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의 너브 파이버를 그 너브 파이버가 이제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이렇게 너브 이너베이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너브 파이버 신경세포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 스파이널 갱그리온의 셀바디가 있는 신경세포 하나의 너브 파이버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로 나올 거예요. 하나가 나와서 그게 이제 분지를 많이 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는 이제 여기 세 개 분지하고 그 세 개 각각이 또 많은 분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두 개만 분지하고 어떤 거는 한 개만 분지를 하는데 이 신경세포 하나가 하여간에 우리 몸의 특정한 부위를 이렇게 너브 이너베이션 하면 바로 이 너브 이너베이션 하는 곳을 우리가 자극을 하면 이 신경세포만 흥분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리셉터 필드라는 거는 뭐냐 한 개의 신경세포 감각 신경세포의 신경세포 하나의 분지에서 신경 지배를 받고 있는 피부 영역을 우리가 리셉터 필드라고 해요. 이거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부위를 자기에서 신경세포 A라는 신경세포가 자극되고 또 다른 부위를 자극을 해서 B라는 신경세포가 자극이 되면 또 다른 부위를 자극했을 때랑 이 한 신경세포가 이너베이션을 두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면 우리 뇌는 그 부위가 그게 단 부위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네? 이 전체 여기 보면 이거는 신경세포 하나가 이제 지배하는 영역인데 이 부위의 어느 부위를 자극해도 얘는 이 부위가 다른 부위인지 몰라요. 리셉티브 안에서. 네? 신경세포가 달라져야지 그 신호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네? 같은 신경세포의 신호가 오면 그게 항상 같은 부위에서 온 신호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신경세포. 네? 그게 어디 위치가 다른지 몰라요. 이렇게 넓은 거인이.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여기 보면 이 터미널 이게 계속 분지를 해서 이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 끝에 다 리셉터가 있겠죠.
예? 그 리셉터의 어느 부위를 자극해도 이 신경세포 하나가 흥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리셉티브 필드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부위의 그 자극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작으면 더 그 좁은 부위에 가해진 신호를 구별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셉터 필드가 사이즈가 작아지면 각 터미널에 더 많은 리셉터가 있을 거고 리셉터가 조밀해지는데 그 조밀한 그 작은 영역에서 신호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영역하고 다르게 다른 신경세포의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다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경 검사할 때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할 거예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검사를 하는데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정상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터치에 관계된 리셉터, 너브 파이버, 뉴클레어스, 콜텍스 이 경로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어디인 거야? 뭐 전체가 다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에 한 스텝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셉티브 필드가 리셉터의 덴시티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그 리셉터의 덴시티만큼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가 작은 수만큼 나중에 콜텍스에서도 더 많은 신경세포를 콜텍스에 있는 신경세포하고 시납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톱에 여기 손 보면 손에 이렇게 작은 에어리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콜텍스 해부에서 뭐 했을 것 같은데 그 손 부위를 지배하는 콜텍스의 부위가 되게 넓게 여러분들이 이미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핑거팁이나 입 주위 이런 데는 리셉 필드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리셉터의 덴시티가 되게 높은 거죠. 네? 만약에 뒤는 이 필드가 너무 되게 크고 대신에 덴시티는 되게 낮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그게 실제로는 리셉터의 종류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리셉터 필드 사이즈가. 여기 보면 이거 파치니안 코퍼스클인데 아까 어댑테이션은 잘 되지만 얘는 여기 보면 그 파치니안 코퍼스클의 리셉터 필드는 또 이렇게 되게 크다는 거예요. 네? 이쪽 선에 여기 있는 여기 까만 점은 이게 까만 점 하나가 리셉터 필드 아니에요? 파란 게 하나의 리셉터 필드를 나타내고 이쪽에 있는 그 왼손의 이쪽에 까만 점이 이 마이스너스 코퍼스클의 리셉티브 필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스너스 코퍼스클은 이렇게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우리가 그거를 했을 때 보면 여기에 그 우리가 두 점이라고 두 지점에 촉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게 두 점이라고 알 수 있는 게 부위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리셉터의 덴시티에서 리셉터 필드 덴시티하고 필드의 사이즈에 의해서 그런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는 한 개의 신경세포의 너브 파이버가 지배하는 영역을 리셉터 필드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고 스파이널 코드나 크레니얼 러브는 12쌍 스파이널 코드는 이거 몇 개예요? 몇 개인가? 20몇 개인가? 20몇 쌍인가 그런 것 같아요. 28쌍인가? 뭐 그런데 28쌍이 좌우에서 너브 파이버로 해서 스파이널 코드 각 레벨마다 그 센서리 너브 파이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파이버 안에는 수많은 신경세포의 너브 파이버가 그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스파이널 코드 각 레벨마다 그 만들어지는 그 스파이널 러브
아니면 크레니얼 러브, 그것들은 각각 그 지배하는 영역은 이렇게 여기처럼 세그멘탈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세포 한 개가 아니야. 네? 스파인al 코드 특정한 레벨로 들어가는 신경 전체를 다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과거에는 이걸로,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이 세그멘탈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특정 부위의 그 감각이 사라지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번호대로 그 부위에 감각계가 이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이 세그멘탈 패턴을 이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T 배꼽에 이렇게 뭐 손을 갖다 대는데 감각이 없다. T10 레벨에 센서리 신호가 잘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는데, 아니면 그 상위 그 패스웨이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임상에서 이게 또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한테 그 원리만 이제 알려주는 거고, 명확하게 이렇게 세그말 패턴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주위에 있는 옆 레벨에 상하 레벨에 있는 그 스파이널 러브의 콜라테럴 서클 그 이너베이션을 받긴 받는데요. 네? 그 여기 나온 것처럼 빨간 게 이렇게 겹치긴 하는데, 이거 엄격히 구분을 하자면 약간 그 둔감하겠죠. 주위에 있는 그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들어온 스파이널 러브에 대한 신호는, 네, 그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에 그런 신호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터치나 아까 바이브레이션, 포지션 센스의 신호는 도살 컬럼, 우리 몸통에서, 팔다리 몸통에서 시작된 신호는 다 포스테리어 컬럼, 도살 컬럼, 이렇게 스파이널 컬럼을 통해서 이제 그 메달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머리는 트리저미노 탈라믹 패스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탈라무스로 가는데, 또한 이 몸통이나 아니면 머리에서 그 감지된 그 신호는 모두 다 탈라무스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다이버전스로 세레벨럼에도 간다. 그래서 그 우리 몸의 그 촉각 신호가 세레벨럼, 손에도 보내져서 우리가 특별한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때 그 아주 정확한 정밀한 동작이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손해가 하기 때문에 손해에도 그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스파이널 코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소마토토픽 어레인지먼트 순서대로 배열된다. 그 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는 해부에서 다 하셨죠? 네? 네. 이거는 그냥 지나갔겠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뭐 어디서는 바깥쪽이 아래고 어디서는 안쪽이 아래고 이런 거 다 여러분들 해부에서 다 배우셨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러면 그 최초로 시납틱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 곳은 포스테리어 컬럼 누클리어스. 그 포스테리어 컬럼 누클리어스를 다시 우리가 미디얼 라테랄 사이드를 구분해서 그 순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소마토토픽 어레인지먼트를 각 부위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출에 따라서 뉴클레어스, 콜텍스까지 다 소마토토픽 어레인지먼트라는 일정한 배열 순서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뉴클레어스 크니아투스, 뉴클레어스 그라실리스, 이것도 다 그 배열된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시납스를 하면 거기서 셀바디가 다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안테리어 미디알로 이동을 해서 아크에이트 파이버가 되고, 그게 이제 메디알 렘니스커스라는 파이버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탈라무스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시납스 할 때 여기서도 아까 스파이널 코드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신경 세포는 인터뉴론, 콜텍스 내에서 내려온 신호, 아니면
그 브레인의 다른 부위에서 오는 신호도 여기서 받고 있어요. 스파이널 코드처럼. 그래서 그 신호가 의미 없는 신호는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하는 과정이 이 포스테리어 컬럼 뉴클레어스도 똑같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신호만 계속 골라서 최종 그게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inhibitory receptor field through local interneuron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 이제 퍼지니까 receptor field는 아까 스파이널 코드인 때보다 더 다이버전스 되니까 넓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너브 파이버 하나하나도 다 이제 그 특정한 신호만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더 다른 신호도 잡는 신호하고 그런 시납사는 신용하고도 시납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경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여간에 포스테리어 컬럼 메디알 렘스칼 시스템이 돼서 이제 탈라무스로 간데 몸통은 주로 이 탈라무스의 라테럴 사이드, 벤트럴 포스테리어 라테럴 뉴클레우스, 그다음에 머리는 미디알 뉴클레우스로 이제 있는 뉴클레우스랑 시납스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거는 얼굴 부위도 여러분들이 그 해부에서 뭐 트리저멜 러브가 어떻고 7번이 어떻고 9번이 어떻고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페리퍼럴 러브는 트리저멜 러브, 그다음에 여기 7번, 9번, 10번 신경, 이거는 주로 귀 뒤쪽 그쪽에서 이 신경들이 신호를 받아서 그 나중에 트리저미널 러브나 트리저미널 뉴클레우스, 또 일반적으로 디스크리미나티브 터치나 이런 것들은 다 주로 이 트리저미널 러브의 뉴클레우스에는 프린시팔 센서리 뉴클레우스, 홈스에 있는 거기에서 시납스를 하고, 그게 아니고 페인 아니면 프레셔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그 온도 감각 이런 것들은 스파이널 트랙 오브 트리저미널 러브 앤드 뉴클레우스가 시납스해서 그런 것들은 다른 경로를 타고 이제 탔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 탈라무스로 갈 때는 다시 합쳐져서 트리저미널 탈라믹 트랙이 이루어가지고 탈라무스로 간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해부에서 하셨을 테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리뷰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보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탈라무스에서 똑같이 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 탈라무스에서도 아까 이터뉴론이라는 그 콜텍스에서 온 신호로 다시 한번 콜텍스로 신호가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네? 계속 필터링을 해가는 거예요. 네? 근데 탈라무스는 이제 여기 VPL하고 VPN, 벤트로 포스트로 라테럴 뉴클레우스, 벤트럴 포스트로 미디얼 뉴클레우스로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서 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도 아까 그런 탈라모 코티칼 셀은 이제 콜텍스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고, 그 셀 말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인터뉴론은 이 신호가 탈라무스에 도착한 감각 신호가 이 콜텍스로 올라가도 되는지 그런 의미가 있는 신호인지를 여기서 필터하는 거죠. 이게 탈라무스에서 또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콜텍스로 가면 콜텍스의 프라이머리의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너무나도 잘할 테니까 이 모토 콜텍스 바로 프라이머리 모토 콜텍스 바로 앞에 있는 이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에 가서 이 탈러머스에서 온 신호가 가서 전달되는 거죠. 그 부위를 포스터 센트럴 자이러스, 포스테리오 파라센트럴 자이러스, 에어리어로 표시해서는 에어리어 311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디스크리납티브 터치하고 포지션 바이브레이션 센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자극의 특징은 이 콜텍스에서 그 자극이 정확히 어디에 가해진 자극인지
그 로컬리제이션을 하는데 이 콜텍스가 주로 많은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자극이 어떤 자극인지, 예? 만약에 무슨 자극 물체가 우리 몸에 닿다 그러면 그 다음 물체가 무슨 모양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게 콜텍스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닿을 때 얼마나 큰 세기로 이렇게 닿았는지 이런 것도 다 콜텍스가 구별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닿는 거, 그냥 닿기만 하고 이런 것들은 콜텍스가 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해부에서 안 했을 테니까 이거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도 스마트 토픽 우가니제이션 하고 있다. 호문클로스 해가지고 뭐 해부에서 다 설명해줬죠. 네? 그래서 여기 부위별로 우리 몸의 그 콜텍스의 어느 부위에서 우리 몸의 각 바디 파트가, 네? 그 신호가 이렇게 투사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몸의 각 몸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콜텍스의 신경세포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가 얼마나 작으냐, 리셉터의 덴시티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콜텍스에 들어갈 때는 이 콜텍스가 이제 콜티컬 컬럼을 이루고 있는데, 그 컬럼은 6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6개의 층 중에 바로 그 네 번째, 주로 네 번째, 때로는 일부 세 번째 층으로 그 신호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달이 된다. 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는 감각의 질이라는 거는 그 위치, 그 다음에 그 감각, 그 무슨 물체가 닿았을 때 그 감촉이 어떤지, 질감이 어떤지, 예? 아니면 모양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이제 강한 자극이 가해졌는지, 주로 이런 그 감각의 질, 퀄리티를 그거를 감지하는 게 다 콜텍스의 기능이다.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딴 이제 뭐 그 스마트 센서리 어소시에이션 에어도 뭐 이런데 이것들은 내가 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디스크리미나티브 터치하고 포지션 바이브레이션 센스에 동원되는 도살 컬럼 미디얼 램스칼 시스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여기에 동원되는 리셉터, 그 다음에 너 파이버, 예? 그 다음에 그 리셉터들이 그 어댑테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어떤 자극의 어떤 성질들을 다 감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이 도살 컬럼 미디얼 램스칼 시스템의 특징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안테로라테럴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그 시간. 그런 시그널이 아까 말초에서 중추로 올라가는데 바로 옆에 2포인트 두 점을 아주 가까운 두 점이라고 이렇게 왜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지를 거기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는 말초에서 이제 감지된 그 신호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이버전스라는 게 생겨서 점점 더 많은 세포를 동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그 리셉터에서 온 신호를 감지하는 리셉터하고 또 신경세포하고 시납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더 구분을 못하게 되는데, 이 올라가다 보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내가 한 건데, 이 센서리 너브 파이버로 올라간 신호가, 이 신경세포 1을 흥분시키고 가서 이제 1을 흥분시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신경세포는
이 사이드 코라테럴 브랜치를 해서 인터뉴런을 통해서 인터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바로 옆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신경세포에서 오는 신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그 리셉터에서 출발된 신호를 타고 온 신호, 그 신경세포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주로 흥분시켜야 되는 세포는 그대로 흥분시키고 바로 옆에 있는 리셉터를 출발한 신호에서 올라온 신경세포가 계속 이렇게 출액을 타고 올라올 때는 그 신경세포는 가서 복제를 해서 예? 두 지점이 두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서라운드 이니비션, 라테럴 이니비션. 그게 다 아까 얘기한 도살 컬럼 뉴클리어스, 여기 탈라무스, 콜텍스에서 이제 다 일어난다. 네? 그러면 스파이널 코드에는 없어요. 스파이널 코드는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아니라 그거는 그냥 파이버로만 해서 메달라까지 됩니다. 그렇죠? 메달라에서 처음으로 시납스를 하니까 그 시납스하는 부위에서 처음으로 그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탈라무스에서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콜텍스에 가서 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강의하고